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방 안까지 열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전국의 뜨끈뜨끈한 소식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반려동물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알뜰살뜰 잘 보살핀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다행히 요즘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도 많아졌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질환 중에서도 피부 분야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간처럼 반려동물에게도 피부 질환은 고통스러울 터.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 전문 병원을 찾아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아플 때마다 가까운 병원을 찾는데요. 특히 피부 질환이 생길 경우 찾아갈 수 있는 피부 전문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발사탕이 너무 심하고요. 네, 너무 많이 긁고 목 주변은 이제 눈 주위도 확실히 조금 빨개지는 것도 있고 간식 먹고 하면은 붓고 눈물도 조금 확실히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발사탕이 일단 너무 심해가지고 왔어요. 뭐 아직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진 않았는데 문진상으로 봤을 때 총 8가지 중에 6가지 정도가 지금 친구는 포함이 돼요. 이러면 이제 요 8가지 중에 5가지 이상 포함이 된다 그러면 85% 정도 확률로 알러지가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는 우선 알레르기성 피부염 때문에 가려움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알러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들에서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확인해 보고, 뭐 귀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안쪽이 정확하게 어떤지 알 수는 없으니까 오늘 거미경 통해서 귀 안에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피부 질환에 대해 특화된 동물병원.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 가려움증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고요. 피부 붉어져 있다거나 가려워하는 부위들에서 감염체가 있는지 지금 샘플링하는 검사고요. 그리고 샘플링 통해서 이따 현미경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염체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유의적인 세포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양한 질환과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요. 피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한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 모든 피부질환이 그렇듯이 문제성 피부질환 또한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질환에서 원인이 명확하게 다르지만 증상이 유사한 경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여러 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두 질환의 피부 치료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함께 감염성 피부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민한 면역 반응이 원인인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치료에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기 위한 치료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감염성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질환의 원인에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병원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는다고요. 일단 귀에 대해서 먼저 현미경 검사 말씀드리면 귀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되고요. 이렇게 보이는 효모균들 굉장히 소량으로 확인되기는 하는데 감염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만큼 유의한 결과들을 보여주지는 않았고요. 반대쪽 귀도 마찬가지로 보면 귀지들은 조금 많이 보이는데 세균이나 효모균 같은 것들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발 부위에 지금 혹시나 감염체들이 있는지 검사 진행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각질들만 조금 많이 보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소량의 감염체들이 있을까 해서 현미경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훑어봤는데 각질들만 보이는 양상으로
감염체들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간식 먹고 음식물 먹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는 지금 보이는 증상들이 전부 다 알러지성 피부염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이런 있는 부위, 발 같은 데들, 이제 얼굴 부위는 조금 적용하기는 어렵긴 할 테지만 발 같은 부위들은 조금 더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보조 치료적인 플라즈마 치료 이렇게 조금 더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의 처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더운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와 같은 보조적인 처치로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일단은 염증 있는 부위들의 소염 효과가 있고요. 감염 있는 경우에도 감염체들을 죽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감염에 의한 염증을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피부에 상처가 났다거나 이제 흔히 창상이라고 얘기하는 피부 일부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도 상처 회복 효과를 굉장히 촉진시켜줘서 빠른 기간 안에 조금 더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통증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보호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 반려동물 질환, 특히 난치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질환에서 치료라는 것은 의료진뿐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과 보호자님께서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비록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의 팀이 돼서 함께 의논하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끝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괴로운 피부 질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반려동물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 전문 동물병원을 찾는 것 잊지 마세요.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탈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고민을 덜고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우수수 빠지는 탈모로 고민이라면 적극적인 관리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 탈모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두피 컬러링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탈모는 건강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까지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보려 탈모인들이 찾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제가 이쪽 모발 이식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정수리 부분이 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빈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피 컬러링을 해서 빈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상담받으러 왔거든요. 모발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발이 비어 보이셔서 와주셨어요. 오늘 두피 컬러링을 통해서 이제 모발과 모발 사이에 그리고 두피의 음영을 좀 채워서 모발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두피의 음영을 채워준다는 두피 컬러링.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먼저 비어 보이는 두피에 염색 앰플을 좀 도포를 해드릴게요. 이 MTS 팁을 이용해서 이제 두피의 컬러를 착색시켜 드릴 건데 시술 시간은 넉넉하게 15분 정도 소요되실 거고요. 혹시 통증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진 않으시고요? 네. 비어 보이는 두피 곳곳에 염색 앰플을 도포하고 팁을 이용해 문질문질해주며 색상을 고루 입혀줍니다. 그 다음 바로 샴푸를 하면 두피에 염색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젖은 머리를 잘 말린 후 빗으로 빗어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떤가요? 확연히 달라 보이죠? 제가 두피가 좀 예민한 편인데 붉게 올라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가려움도 없어서 만족한 것 같고요. 일단 확실히 빈 부분이 채워져 보이는 게 눈에 보기에 확실히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유지 기간은 1년 정도 유지되실 거고요. 추후 옅어진 부분을 다시 채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다시 작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일 샴푸도 가능하셔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음주나 흡연 그리고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실 경우에는 염색이 빨리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 부탁드릴게요. 두피 컬러링은 두피에 좋은 앰플을 두피에 도포 후에 착색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흑채를 뿌린 듯한 은은한 음영 효과로 탈모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미용 기법입니다. 부분적으로 탈모가 있거나 혹은 탈모는 아니지만 모발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두피 컬러링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20대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도 모발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두피 컬러링을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미용 기법입니다. 한편 두피 컬러링에 대한 관리법이 탈모인들 중심으로 입소문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피 컬러링 방법을 배우는 분들도 생겼다고요. 두피 컬러링 원데이 수업은 기존에 뷰티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쉽고 빠르게 하루 만에 배우실 수 있도록 기기 사용법과 색소 배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반, 심화반 3일 코스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손님 응대와 그리고 시술 방법, 실습까지 다 배우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빠른 시간 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며 두피 컬러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가발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쓰지 않아요. 이거는 가발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때때로 이렇게 시술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배워보고 이거를 이제 저희 미용실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탈모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시술 방법도 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고객 만족도도 되게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탈모관리센터에서 사업 아이템도 또 추가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좀 많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피 컬러링 전문가들이 늘어날수록 조만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두피 컬러링 관리를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피 컬러링 지도자 양성뿐만 아니라 전용 디바이스와 앰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K-뷰티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피 컬러링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텅 빈 두피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피 컬러링. 탈모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치아 관리 잘하고 있으신가요? 저작 기능과 심미적인 기능 등 우리 몸에 있어 치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러한 치아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어떨 때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치아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임플란트.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아가 없다면 보기에도 좋지 못할 뿐더러 발음도 세고 음식을 잘 씹지 못해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보다 오랫동안 건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치과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본래 치아를 살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주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치아 내부에 치수 조직이 문제일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한 치주염으로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충치로 치아가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엔 치아를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를 억지로 보존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염증으로 인해 골수염, 농양 등의 큰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보완하는 방법인 틀니나 브릿지와는 달리 주변 치아에 손상 없이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치아와 근접한 기능을 발휘하기에 많은 분들이 상실된 치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보기에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남아있는 잇몸뼈에 무턱대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회복될 보철물의 위치와 형태를 기준으로 그에 맞추어서 임플란트를 심입해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인 보철물의 위치나 형태를 얼마나 기능적으로 섬세하게 또 심미적으로 자연스럽게 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치과 보철학을 수련한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심미적이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과 통증이 두려워 임플란트 시술을 미루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돼 있어 치료를 받기 수월해졌답니다. 최근에는 3D 컴퓨터 모의 과정으로 미리 식립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정확도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높아졌고요. 특히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붓기, 통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고령층이라거나 전신질환을 가진 분들도 부담을 덜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때 불편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물을 이용하여 수면 마취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수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치과 공포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궁금한 것들을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치과 보철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 하루 만에 가능해요?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져서 하루 만에 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는데 환자분의 잇몸 뼈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주변 치아들의 상태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평균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수명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환자분들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물론 있는데 어떤 경우는 1년도 안 돼서 모조리 다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수복을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를 연결해주는 나사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위에 수복을 해놓은 보철물이 깨진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철물이 깨지는 경우라고 하면 보철물만 다시 재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지대줄을 재제작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지대줄을 연결해주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가 부러진다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아예 깨져버려서 임플란트까지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해넣었는데 그 이가 뭔가 흔들리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냅두지 마시고 빨리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양치를 하실 때는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부분을 칫솔물을 가지고 잘 닦아주시는 거, 그리고 일반 내치아와 임플란트, 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부분을 그냥 칫솔질 이외에도 치간 칫솔, 또 치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이사이를 잘 청소해 주셔라. 그리고 항상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셔라 라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임플란트를 한 번 했으면은 그건 뭐 그냥 뭐 관리를 안 해도 그냥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생기고 자연 치아보다 훨씬 빠르게 또 훨씬 파괴적인 양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치보다도 훨씬 더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석근 치과 보찰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스포츠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 센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로 4년차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 센터는 창업 보육을 통해 크고 작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결실을 맺어왔는지 트렌드 아저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스포츠 산업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스포츠 산업에서 수익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입니다.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중에 스포츠 사회적 기업으로 특화된 그 아이템을 가진 스포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도와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창업 보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차 때는 7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16개, 올해는 16개 창업 기업들을 보육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컨설팅부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 브랜딩 멘토 지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데요.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중인 16개의 보육기업을 위한 성과 공유회를 준비했답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창출해낸 가치 있는 활동들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이 아니고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들이 창업 준비금을 받아서 제대로 잘 썼는지, 그리고 기업마다 원래 목표했던 성과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지표를 제대로 달성을 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인 거죠. 그다음에 또 16개 기업 대표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또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템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 아이템에다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모델을 제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를 통해 성장 중인 16개 기업. 그동안 갈고 닦은 내용들을 서로 공유했는데요. 남다른 스포츠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술로 특허 출원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네, 저희들이 교육업을 하고는 있으나 사회적인 역량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증명하거나 운영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이제 장비를 지원받고 좀 저희가 무언가 스포츠를 한다는 그런 발달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그런 것들, 시한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이제 대중들한테 저희 이미지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대회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규정도 지켜야 되고요.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회를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하게 돼서 아주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었던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스포츠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준 든든한 센터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무엇보다 창업을 넘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답니다. 저희 센터의 미션 중에 하나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인데 그렇게 지정되고 인증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지정받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저희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기업별로 지정과 인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죠. 앞으로도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에서는 실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창업 보육 과정을 운영하며
스포츠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양성기관으로 자리할 계획이라고요. 우리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 센터는 이제 내년에도 또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우수 기업들을 또 발굴해가지고 올해 성과가 낸 것처럼 취약계층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목표들을 더 상향해서 이제 좀 달성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졸업했던 기업들이 꽤 이제 몇십 개 기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졸업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그 협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로. 그래서 그 협회 안에서 공동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센터에서 계속 또 찾아주고 제안을 또 줘야지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 가지고 졸업 기업 그리고 또 우리 창업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스포츠의 사회적 임팩트를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원사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기업들과 함께 스포츠 사회적 어떤 산업 자체를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역할인데 노력을 통해 성과까지 이뤄내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들이 우뚝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될 세금. 하지만 세금을 내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박진성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무사님, 세금에는 종류가 참 많은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중장년층 이상은 양도상속 증여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는 납세자별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서 적용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세무사님을 좀 주로 찾아오시나요? 예. 일단은 사업자분들이라면은 세무사분들을 자주 찾으시고요.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있으신 분들도 양도상속 증여 때문에 저희를 자주 찾아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까? 다양한 절세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것입니다. 거래처 대표님들에게 들어온 돈, 즉 매출은 누락시키지 말고 꼼꼼히 신고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지출을 할 때 부가세 10% 따로 있으니까 현금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제안을 사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10%는 아끼지만 비용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10% 절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4%, 35%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영수증을 챙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세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세금 상식을 갖추는 게 좋다 이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세무대리인을 고를 때도 도움이 되고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신고한 이후에도 공제 감면은 잘 들어갔는지 비용 처리는 잘 됐는지 뭐 이런 피드백도 직접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절세 전략이야 뭐 당연히 많죠. 사업자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처음 중소기업을 창업을 할 때 사업장 위치나 업종, 나이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1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1인당 최대 1,5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4천만 원의 세금이 나온 납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50%를 받으면 세금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1,550만 원을 받으면 이분은 4천만 원 세금 낼 게 4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맞네. 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에는 납세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못하고 납부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어요. 뒤늦게 하실 수 있죠. 그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다 냈는데?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제 감면 요건만 맞으면은 놓쳤어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세금들도 내가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내버렸다 하면은 더 많이 낸 거 얼마든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세금 환급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국고로 환수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환급을 못 받으니까요. 기한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정청구는 자료 준비가 엄청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지금 혼자 하는 것보다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들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게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개인들이 내는 세금은 주로 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쪽이 많습니다. 이런 양도, 상속, 증여 이런 특징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재산이 또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 말은 건당 금액이 크다는 뜻이고 건당 금액이 크면 세금도 크고 가산세도 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혼자 신고를 하셨는데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지 못하시고 나중에 가산세가 나와서 곤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때로는 세무사가 다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알아서 신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신고를 할 때 100% 정확하게 신고했나요? 물어보면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 세무사가 그만큼 회사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리뷰도 꼼꼼히 하는 그런 세무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가장 그래도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이셨어요? 당연히 세금을 많이 줄여드릴수록 보람이 넘치죠. 예, 처음엔 좀 걱정을 하시다가 제가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을 때 그리고 정말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뭐 환급을 받으셨다든지 나가야 될 돈을 줄여드렸다든지 할 때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돈이 줄어든 거니까요. 그때는 저도 사실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소통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절세도 할 수가 있고 또 납부의 의무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성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들이 기성복이 아닌 내 몸에 딱 맞춘 정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맞춤 정장 전문점이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점인지 트렌드 아저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취향에 따라 디자인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맞춤 정장. 기성복이 따라올 수 없는 맞춤 정장만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개개인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듯 옷도 개개인에 맞춰서 입어야 태가 난다는 사실. 특히나 정장은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인지 멋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구조에 맞는 옷을 맞추기 위해 맞춤 정장 전문점을 찾는답니다. 그렇다면 맞춤 정장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최근 제가 이제 좀 행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정장을 맞추려고 왔는데 좀 어떤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 제가 상담으로 왔거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검정이나 네이비 같은 기본형 색상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이런 이제 카키 색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베이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행사 있으실 때 좀 멋스럽게 입으시기에 좀 좋으실 색상일 것 같습니다. 정해진 사이즈에 내 몸을 맞추는 기성 정장의 경우 어깨가 맞으면 배가 맞지 않고 배가 맞으면 팔 길이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맞춤 정장은 이러한 기성 정장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느낌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헤린본 들어가 있는 블랙의 느낌도 이렇게 보셔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스트라이프라 그래서 이런 계열 쪽들, 체크 계열 쪽도 이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샘플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분들은 대여벌의 다양한 사이즈 체킹복들을 입어보며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고객 사이즈를 정밀하게 채촌한 후 성가봉을 해 입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장이 완성된 후의 느낌이 어떤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완성된 정장의 느낌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해 볼 수 있기에 자신의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자체는 좀 트렌드가 너무 슬림하게 입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좀 상당히 슬림하게 입었다고 보면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몸에 맞고 좀 편하게 좀 정핏 위주로 좀 가는 편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데는 좀 정핏으로 가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라인은 조금 약간 라인을 좀 더 강조해서 좀 슬림한 핏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트렌드 자체는 약간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입는 편이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마다 다양한 체형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올라와 있는 상견체, 몸이 젖혀져 있는 반신체, 몸이 굽어져 있는 굴신체 등등 다양한 이제 체형들이 있지만 한 가지 패턴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몸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저희만의 패턴, 고유의 패턴으로 약 100여 가지 이상의 체킹목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다 완벽한 맞춤 정장을 구현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마다 어울리는 정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맞춤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역시 잘 어울리는 것으로 고를 수 있다는데요. 사이즈는 물론이고 색상, 소재까지 원하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말도 이제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되게 꼼꼼하게 디테일한 거를 다 놓치지 않고 추천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다음에 또 맞추러 온다고 하면은 전 무조건 올 것 같아요. 한편 맞춤 정장을 구매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하게 저렴한 맞춤 정장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단은 동일할지언정 우리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라든지 실이라든지 메이킹적인 부분이 저퀄리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너무 저렴한 맞춤 정장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 정장은 경력 있는 디자이너에게 맞추셔야 합니다. 맞춤 정장은 무엇보다도 경력이 중요한데요. 디자인이나 원단 상담은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채촌, 사이즈, 여유량, 그리고 체형 보완은 전문적인 교육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옷의 가격보다는 디자이너의 실력과 가치를 보고 옷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춤 정장을 구매할 때는 너무 저렴한 정장은 주의하고 디자이너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맞춤 정장이란 예로부터 우리가 티셔츠나 트레이닝복처럼 완성품을 구매하는 게 아닌 내 몸에 맞춰서 입는 명품 정장입니다. 그만큼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시고요. 그 니즈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고객님들의 니즈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 내 몸에 딱 맞는 정장으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바쁜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덕분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샌드위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어서 직접 트렌드 아저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식사가 되어주고 있는 샌드위치를 지금 만나볼까요? 바쁜 아침,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전문점인데요. 얇은 빵 사이에 다양한 채소와 고기 등을 넣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는 간편하고 포만감도 높아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 메뉴죠. 많은 샌드위치 가게 중에서도 이것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답니다. 20대 젊은 층들 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블랙번 종류로 돼 있는 이제 채소 들어가 있고 이런 종류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시고요. 얘는 이제 오징어 먹물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주로 에그 종류, 계란 지단이나 계란으로 만든 이런 종류들로 이렇게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구마나 단호박 종류 이런 종류 위주로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게 또 로제 치킨, 닭가슴살이나 이제 이렇게 다 삶아서 양념해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맛 또한 맛있어서 많이들 와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젊은 층 그리고 이제 식사 대용 겸해서 또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까지 해서 다 이제 저희가 메뉴를 개발을 했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샌드위치. 가끔은 종류가 너무 많아 뭘 먹을지 한참이나 고민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먹고 싶은 것들을 모두 고르는 것도 방법. 제가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밥 해 먹기가 좀 귀찮을 때 그리고 저희 요새 식단 관리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요. 저희 아이도 잘 먹고 신랑도 좋아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저희 신랑은 로제 치킨 좋아하고 우리 딸은 계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치킨 텐더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사면 또 할인도 해주시니까 3인 가족한테는 저녁 식사 하나는 책임져줘서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3가지의 샌드위치를 11,000원에 맛볼 수 있으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를 구매하시면 이제 12,000원인데 1,000원 DC가 돼서 11,000원에 3가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블랙번 종류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다 3개 모두 3가지에 11,000원. 그래서 이제 핫도그, 뭐 단호박, 뭐 야채 종류 이렇게 섞어서 3가지도 되시고요. 같은 종류로 3가지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11,000원에 저희가 3가지 맛을 드리고 있어요. 간편하게, 가볍게,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금액도 많이 낮추고 재료는 푸짐하고 그리고 이제 드셨을 때 포만감도 느끼고 맛도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수차례의 연구 끝에 빵과 잘 어우러지는 재료들을 구비했고 이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가성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샌드위치 하면 대중적인 몇 가지 뭐 골라 먹는 재료 이렇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번거롭게 시간이 없으신 현대인들을 위해서도 바로바로 원하시는 종류를 바로 집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그런 게 최고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 맛도 있고 가성비도 높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답니다. 네, 단체 주문이 꽤 많아서 이제 관공서나 학교, 교회, 그리고 회사 이제 회의 있거나 하실 때 이제 주로 모임이나 이럴 때 이제 좀 단체로 시키셔가지고 간편하게 이제 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만들면서 매장 거 이제 채워놓고 또 이제 단체 주문 또 만들고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야 돼요. 맛과 영양,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며 사랑받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샌드위치에 한식화를 시켜보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시장인 해외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커리 종류도 메뉴 개발 중으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줄인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맛있는 샌드위치. 전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전기차 요즘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죠. 가속이 부드럽고 소음이 거의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적인 전기차도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인 만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회사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 배터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회사.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요즘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캐한 매연과 함께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약 5년에서 10년 정도로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굉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희귀 광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대안책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2020년에 사실 창업한 교원 창업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리튬 2차 전지의 재활용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제 액체 전해질하고 중금속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환경에 유해 물질이 침출되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지만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폐 배터리.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 배터리 배출량이 2021년 기준 1,075개에 이른다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 배터리를 최대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폐 2차 전지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건식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습식 방법이 있는데 두 개의 방법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건식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가열을 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그 유가금속들을 이제 회수를 하는데 이 건식 방법은 전 처리가 필요가 없는 그러나 이제 유가금속이 일부 유실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습식의 경우에는 산에다가 그 블랙 파우더를 녹여가지고 그거에서부터 우리가 용매 추출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앞단계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순도 물질을 다 얻을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폐산과 폐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식, 습식 방법 모두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폐수와 폐산을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폐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고요. 당사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제 2단계 중저온 건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친환경적으로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온도까지만 가열을 하고 고상 기상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리튬, 망간, 알루미늄을 포함한 모든 금속들을 저희가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수직 전기 가열로를 이용해가지고 원료를 투입하고 자동으로 이제 그 배출물을 저희가 회수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당연히 그 수요 업체의 중간재 원료. 근데 그 수요 업체가 2차 전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특수 합금 회사가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산업군에 제공될 수 있는 중간재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 재활용 방법을 널리 알리며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2024년에 공장 그 구축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는 저희가 한 1,000톤 처리량으로 지금 현재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용화 기술에 바로 앞단계에 이제 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실제로 구현함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저희가 기술 라이센싱이나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다시 이제 친환경적인 그 2차 전지 재활용 방법을 저희가 구현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국민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사회가 실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 기업이 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업. 환경오염 예방에 일조하며 지구를 살리는 데 기여해 주길 기대할게요. 주변에서 감기 걸린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온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특히 모가차는요, 비타민C가 많고요, 사포닌과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하네요. 내일은요,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모가차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이슈였습니다.